안녕하십니까, 신구입니다. 5공화국 초기 실세 보좌관은 허화평, 허삼수, 허문도 씨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허화평, 허삼수 씨가 실세 가운데 실세였는데 특히 허화평 씨는 정무수석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경제 문제 역시 본인은 잘 모른다 하더라도 정책 실시 과정에서는 개입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던 거죠. 이철이 장영자 사건, 금융실명제가 그런 경우입니다. 특히 이 두 사건을 거치면서 김재익 경제수석과의 갈등은 극에 달합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니, 누굽니까? 여보, 제국의 아빠, 아니, 각하께서 이쪽으로 오신다네요. 아이, 각하께서 우리 집으로. 무슨 일일까요? 집으로 오신다니. 글쎄, 뭐지? 허화평, 허삼수가 금융실명제 실시를 막는데 온 힘을 기울이며 응원군까지 끌어들일 무렵이다. 아이고, 우리 재수씨, 내가 이 엄마 잘 모셔야 하는데, 그래 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국정에 전념하시느라고 고생이실 텐데요. 아닙니다. 내 오른쪽에는 우리 노태우가 있고, 왼쪽에는 노태우를 따르는 부하들이 저를 도와주니까, 저는 할 일이 없습니다. 아이고, 각하도 농담도 잘하십니다. 야, 노태우. 그 집에서까지 각하는 무슨... 아이고, 아닙니다. 사적인 자리라고 함부로 하면 공적인 자리에서도 함부로 하게 됩니다. 이 사람도 참 그런 말 하서 해. 이봐, 노태우. 며칠 전에 허화평이 만났나? 자, 여보, 당신은 좀 들어가 있어요. 예, 알겠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부르세요. 각하, 편히 대화 나누세요. 아이고, 재수씨, 미안합니다. 밤에 예고도 없이 찾아와서. 매일 오셔도 됩니다. 전 그럼... 예. 아이, 그런데 그 각하께서 그걸 어찌하셨습니까? 허화평이 만났어, 안 만났어? 예, 찾아오긴 했습니다. 와서 무슨 말을 하던가? 금융실명제를 어찌 생각하는가를 묻고 또 각하를 설득시켜달라는 거였습니다. 이런 나쁜 놈. 그래서 그 자네 뭐라고 했어? 내는 오로지 각하의 뜻에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자, 우리 한잔하지. 예. 그런데 말이야. 이 자네야말로 금융실명제를 어떻게 생각해? 정치인은 정치 자금을 받고 쓸 때 불편하고 기업인은 기업인대로 정치 자금 낼 때 걸리고 사업에 지장이 있어서 걸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지하 경제에 들어가 있는 5%를 끌어내자는 게 금융실명제 취지인데 그러다 이 나머지 95%에 저항이 생기면 안 되지요. 알았어, 알겠어. 그건 그렇고 이 사실은 내가 오늘 이 얘기를 좀 하러 왔어. 어? 허화평이 허삼수 말이야. 그 친구들 그거 어떻게 생각하나? 변하는 후배들은 아니지요. 말 돌리지 말고 솔직히 말해. 이 뭐든 같이 하기는 싫은 친구들입니다. 하나 혁명 동지들 아닙니까? 어떻게든 끌고 가야겠지요. 네, 요즘 이 그놈들 때문에 이 골치가 아파서 그래. 예? 며칠 전에 이원조가 찾아와서도 그놈들 얘기를 하고 갔어. 이원조 말은 두 놈을 이 청와대에서 내보내라는 거야. 고려해봄직은 한 것 같습니다. 그래?
듣자니까 군과 민간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잘하는 이학봉 수석은 이 김재익 수석하고 같은 편이고, 허화평, 허삼수는 이 둘이 다니면서 이 사사건건 함께 한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습니다. 학봉이가 욱하는 건 있어도 이 성격은 그만이지. 각하 주변에서 참모들이 잡음을 일으키는 건 안 좋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차지철 김재규처럼 말입니다. 다음 이규광 피고인 최후진술하세요. 감히 말씀드릴 주제가 못 되지만 잠시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죄를 가볍게 해보자는 뜻이 아니라 변호사가 없는 나로서는 평소의 소신과 그간의 내력을 말씀드림으로써 내 자신의 정신 건강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지금 저에게는 거센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심지어 식모 아이를 비롯한 가족 전부를 조사했으나 아무런 혐의가 없어 추가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한 발표문에서 검사는 나를 검은 그림자의 거물이나 묵시적 배후인 것처럼 해놨습니다. 그런 발표를 하게 된 대담성과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1982년 7월 말 이철이 장영자 사건의 결심 공판이 있었다.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최후 진술에서 하나같이 억울하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눈에 띄는 사람은 장영자의 형부이며 영부인 이순자의 작은아버지 이규광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하면서도 자신의 무죄를 항변했다. 당신 왔소. 여보, 몸은 어때요? 식사는요? 잘 있으니까 걱정 마. 집에는 별일 없지? 집안에 당신이 없는 게 큰일인데 무슨 일이 또 있겠어요? 앞으로 재판이 길어질 텐데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떻겠어요? 싫다고 몇 번이나 말해. 집안 사람들끼리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하면서 싸우자는 거야? 그래도 당신 할 말은 해야죠. 내 말 들어주는 놈 하나 없는데 무슨 소용이야. 검찰이 들어주질 않는 걸. 이거 아니야. 이번 사건은 죄를 상대로 한 게 아니라 사람을 상대로 한 거야. 날 잡아놓으려고 누군가 작정을 한 거라고. 아니, 당신 왜 그래? 응?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말해봐, 어서. 좀 전에 작은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작은 아버지 면회 다녀왔다고. 그래? 정말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재판 중이야. 대통령 해랩이라도 재판 중인 사건은 못 건드려. 어? 재판은 그렇더라도 특별 사면도 있고. 그 애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학교부터 났나? 어? 기다려. 그래서 뭐래? 억울하다는 거죠. 본인은 그런데요. 앞으로 부모 형제 간에 냉수 한 그릇 떠주고 생일 선물 주는 것도 변호사 사무실에 공증을 해야 하느냐고요. 정말 내가 요즘 내 정신이 아니에요. 아버지 그렇게 됐지. 작은 아버지 그렇게 됐지. 15년 구형이 뭐예요?
그래도 대통령 처삼촌인데 이건 뭐 우리 친정을 아주 죽이자고 덤벼대니. 죄가 있으면 벌을 받고 문제가 있으면 물러나야지. 어떻게 우리 친정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당신 친가는 아무도 안 다쳤잖아요.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나? 에? 대통령도 집에 들어가면은 가장이고 남편이고 아버지죠. 광주에서 피를 흘리고 구테타로 정권을 잡은 대통령이라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한간에는요, 그렇게 처삼촌이 억울하게 고초를 겪는 이유가 허화평, 허삼수 두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두 허씨가 사태를 그렇게 몰아갔기 때문이라고 보고 아주 괘씸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흘러다니는 말이 그렇다는 건데요. 한편 금융실명제는 82년도 가을쯤으로 접어들면서 기가 한풀 꺾이기 시작합니다. 이 금융실명제는 단순한 경제정책이 아닙니다. 중대한 정치적 승부수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에서 내놓은 보완책을 과감하게 받아들여서 수정을 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금융실명제 여당안을 보면 이걸 금융실명제라고 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러려고 우리가 그동안 보완 작업을 했던 겁니까? 기본 골격을 정하고 그걸 운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생겼을 때 고치는 게 보완입니다. 정부안을 이렇게까지 뒤엎어버린 전례가 없습니다. 전례는 언제든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강경식 재무장관께서는 아직도 본인이 처음 들고 나온 원안을 주장하고 계신데, 좋습니다. 이 문제는 수정안을 내놓은 김종인 의원이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정부안대로 하면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켜서 경제 정의를 파괴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점에 여당이 감안을 한 것입니다. 국정 지표가 뭡니까? 정의사회 구현이에요. 경제정책의 순간적인 변화는 정부 시책으로 가능하지만 큰 변화를 가져오는 개혁적인 작업은 당연히 당과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식이라면 7.3 조치가 애초에 지향했던 목표가 퇴색되는 겁니다. 금융거래의 실명화와 종합과세로의 지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세율 인하로 야기될 재정의 어려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종합과세 확대에 따른 행정기술적인 측면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고민하면 됩니다. 자금 출처 조사 항목은 왜 뺐습니까? 그거야말로 금융실명제의 목표라는 걸 모르시는 겁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대부분 자기 재산 노출되는 걸 싫어합니다. 만약 정부가 자금 출처 조사를 강행한다면 사유재산이 침해될까봐 두려워서 국민적 충격과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그게 결국 경기 활성화에 역행하는 거예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뭐요? 깨끗하지 않은 돈을 가지고 있다면 토해내야 하고 앞으로는 깨끗한 돈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경제가 투명해져요. 남의 돈을 훔친 도둑의 재산도 사유재산으로 쳐야 됩니까? 말 조심해요, 김수석.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재산 노출되는 거 싫어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행을 인정해주고 끝까지 보호해줘야 된다는 겁니까? 도둑이 제 돈 공개하고 싶어 하겠어요? 야, 김재기! 말끝마다 도둑 하는데 어떤 도둑을 말하는 거야? 이 자리는 공적인 자리입니다. 그 말씀을 좀... 뭐야? 금융실명제 보완을 위한 여야 당정협의회는 그야말로 팽팽한 기싸움의 연속이었다. 8월에 있었던 민정당 실명제 보완 방안 마련 당정회의는 결정적으로 모든 예금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지 않기로 한 것이 핵심이었다. 보완이 아니라 사실상 금융실명제의 유보였다. 1982년 8월 18일 동아일보. 민정당은 7.3 조치, 즉 금융실명제의 보완책을 발표했다. 이번의 보완책은 내년부터 신규 예금에 대해서는 실명화한다는 것 하나만 빼놓으면 나머지는 7.3 조치의 이전으로 돌아간 것과 차이가 없다.
당초 7.3 조치의 큰 줄기였던 재산소득세의 중과를 위한 종합과세나 가명예금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 등은 완전히 백지화된 것이다. 부분적으로 고친다, 보완한다, 혹은 언제로 연기한다. 그렇게 말도 많고 밀고 당기던 금융실명제는 점점 희망을 잃어갑니다.